추출만 잘한다고 바리스타의 역량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신이 다르면, 온도가 다르면 남이 하는 세팅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2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온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 왜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마지막 부에도 다 저희가 다루겠지만 온도라는 게 되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온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온도 세팅에 따라서 추출 온도가 바뀌어요. 똑같은 분쇄도인데 그러면은 그라인딩 양 다 똑같이 하고 추출량 맞추고 시간 똑같은데 추출 온도를 세팅을 다르게 하는데 추출되는 속도가 바뀌어요. 많은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하우스에서도 추출을 해봤더니 이거는 머신의 온도 세팅만 갖고 실제로 추출되는 추출의 온도를 측정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아무튼 머신 온도를 바꿨더니 추출이 바뀐 거예요. 자, 그거에 감안해서 보시면 이거 그래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추출 온도를 일반적으로 90도에서 예를 들어 95도까지다 라고 했을 때 90도에서 95도로 올리면 추출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잘 안 되고 느려져 타이트하게 추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례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리스타 허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가지를 밝혀낸 게 뭐냐면 온도를 높이면 똑같은 세팅이라도 고온에서는 초반부 추출이 잘 안 돼요. 타이트하게 늘어져요. 우리는 그거를 또 기획들은 전문 용어로 드웰 타임이라고 하는데 첫 방울이 떨어진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 늦게 나타나고 초반에도 천천히 추출이 돼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근데 초반에는 그랬는데 반대로 후반이면 얘네들이 더 빨리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추출 온도에 따라서 추출되는 흐름의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유량이 바뀌죠. 저 왼쪽도 같은 거예요. 왼쪽은 자 90에서 90, 92에서 95 이게 뭐냐면 이 머신 자체가 요거는 란실리오에서 나는 RS1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얘는 시작 온도랑 후반 온도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똑같이 했을 때 온도를 90도, 92도, 95도로 올려놔니까 샷 웨이트 똑같은 시간을 이제 고정해놨죠. 그러니까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말은 타이트하게 추출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온도 때문에 샷에 영향을 주더라. 근데 맛에도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 지금 위에 그래프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온도를 바꾼 거잖아요. 온도 바뀌었죠. 위에는 이제 추출 양을 시간을 고정해놨죠. 아, 시간은 고정해. 네, 시간 예를 30초인데 나오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럼 온도에 따라서 확실히 지금 느려지는 거네요. 그렇죠. 얘는 느려지는데 동일한 시간에 더 적게 뽑히니까. 근데 그 재밌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는 뒤에 온도 이거는 플랫이에요. 얘는 그게 되니까 저는 요거까지는 표시를 했는데 시작 온도를 높여놓고 나머지 온도를 낮춰놓으니까 오히려 다시 빨라지네요. 그리고 이건 제일 빠르죠 지금. 초반도를 낮게 올라가고 후반을 올리니까 더 올라가. 그러니까 온도가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도 때문에 달라지네. 이건 하이엔드 머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온도 안정성을 제가 그래프를 이미 보여드렸어요.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머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온도가 높으면 추출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초반에. 지금 요거는 초반에 느려진다는 걸 밝혀냈고 얘는 전체가 느려졌죠. 전체가 느려졌나요? 전체가 느려지기도 하고 차이가 없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연구들을 혹은 경험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타이트하게 추출된다. 혹은 비슷하다. 더 빨라진다는 잘 없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하우스이 그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추출 후반은 온도가 높이면 빨라져요. 초반은 좀 느려지고. 근데 전체로 보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총 시간을 보면 비슷한데. 근데 어떤 시간을 재고 어떤 분쇄를 쓰냐에 따라서 모니카 페케테 박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전체가 줄어들더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량을 바꾸는데 머신의 온도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추출 유량이라는 걸 감안해서 추출 온도로 넘어갑니다. 추출만 잘한다고 바리스타의 역량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신을 이해를 하고 그 머신이 어떤 온도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고 뭐 온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뭔가 유량 이런 것도 그 머신 특성을 이해를 해야 추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머신이 다르면 온도가 다르면 그리고 이 머신이 보여주는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다른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남이 하는 세팅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신을 이해하는 바리스타가 머신 성능을 이길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쇼머가 이야기했던 건 사실상은 추출 온도였어요. 퍽에서 측정되는 온도죠. 맞아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레고리스 케이스가 이야기했던 거는 머신의 온도였어요. 네. 두 가지가 일단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이제 쇼머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지만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다라고 저는 이 월커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스스로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했던 연구들을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온도를 올리게 되면 에스프레소 커피에서는 이건 2003년도 논문인데 어느 정도 토탈 솔리드가 이게 TD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한다. 증가하는 양상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율도 좀 증가하죠. 증가하네요. 네, 근데 막 올린다고 막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온도의 영향성을 TDS나 수율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것 같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요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거를 누가 했냐면 파이브 센시스라고 호주의 이제 대형 로스터가 있어요. 2015년도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때 VST 굴절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율 TDS를 막 측정을 해보는데 92도에서 이제 98도까지 올려봐요. 그랬더니 또 수율 역시 어느 정도 증가하죠. 네. 그러면 추출 온도가 결과적으로 수율에, 그러니까 추출된 성분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린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연구를 또 살펴봅니다. 이거는 연구라기보다는 잘 정리된 연구 사례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요 내용에 있어요. 이런 것. 위에는 보시면은 카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시트릭산입니다.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이제 솔루빌리티라고 해서 용해도예요.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100g에 얼마만큼 물질이 그 온도에서 녹는지를 나타내는 거.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건데 특정 온도에서 많이 녹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잘 녹는다, 빨리 녹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런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 80에서 100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죠. 용해도예요. 그래 이게 그만큼 용해도가 높아지는 게 무조건 이렇게 다 녹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램 퍼 리터잖아요. 카페인이 지금 200g, 300g씩 지금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도 80에서 100도까지 올라갈 때 카페인은 더 잘 녹을 것 같다, 온도에.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근데 80에서 100도 잘 기울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시트릭산이에요. 시트르산인데 80에서 100도까지 얘도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 더 빨리 올라가요. 근데 얘보다는 덜 올라가죠.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80에서 100도까지 만약에 80도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100도에 추출했을 때 녹아 들어가는 성분이 다른 비율로 녹을 수 있다는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드브루를 추출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추출합니다. 네. 그래서 농도도 낮으니까 그런 거 상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는 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라서 이어서 요거는 제가 친절하게 해석을 좀 했는데 왜 온도가 높으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머신 온도를 세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으면 온도 그냥 찬물, 얼음물로 막 추출해도 상관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기본적으로 방금 살펴봤던 거는 용해도는 화학적인 거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녹아 들어가는 수화라고 하는 혹은 용매화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용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화학적인 반응이거든요. 물 분자 사이에 다른 화학 물질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건 화학이라고 보면. 근데 화학적으로 잘 녹는다는 건 앞에서 봤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도 잘 녹는다는 거예요. 자, 물 온도를 높으면 우리가 충돌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서로 팍 하면서 추출이 잘 될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온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잘 녹을 수밖에 없다. 성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잘 녹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자, 커피에서 우리가 맛에 기여를 하는 거는 아로마 성분도 있고 이 테이스턴트, 그러니까 맛물질도 있을 텐데 맛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추출이 돼요. 고체를 물에 녹이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녹는데 문제는 아로마, 아까 휘발성이 강한 애들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휘발되죠. 날아가 버리죠. 빨리 날아가죠. 그러니까 컵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우리가 마실 때는 컵에 있는 애들이 있어야 마실 때 맛있구나를 느끼잖아요. 지금 콜라를 따라놨는데 하루 동안 지나면 여기 있던 그러니까 용존했던 탄산도 날아가 버리고 맛도 향도 날아가니까 야, 맛 없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자, 이렇게 맛이 달라지는데 향을 많이 담아두기 위해서는 얘들을 많이 녹이려면 상대적으로 온도를 낮게 가져가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휘발성 향미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즉 그래서 이 모든 물질들을 네. 다 컵에 많이 담아두기는 힘들어요. 아, 예. 온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추출이 잘 안 돼, 기본적으로. 그렇죠. 없어, 이 네. 안에. 근데 휘발성이 덜 날라가. 그러면 그 근데 접점을 잘 찾아야겠네. 그렇죠. 그 접점을 찾는 거, 내가 선호하는 커피, 이 커피의 특징이 어떤 온도에 잘 맞을지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디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물의 추출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예를 들어서 커피에서 지질 추출이 잘 일어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물은 기본적으로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를 물에 잘 녹이는데 극성이 낮으면 잘 안 녹아요. 네. 물의 힘만으로 잘 못 녹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온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충돌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그런 애들은 사실 물이 잘 안 녹는 애들은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또 너무 온도가 높으면 우리 맛이 쓰다, 떫다 막 이런 식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단맛과 신맛을 내는 극성화물은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잘 녹으니까 온도를 막 엄청 녹는다고 얘가 극단적으로 막 더 잘 녹고 이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 돼요. 근데 얘네들만 존재를 하면 낮은 온도에서 추출돼도 신맛, 단맛은 그냥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자체로 희석을 많이 시키면 먹기는 편해요. 나쁘진 않아. 근데 컴플렉시티나 바디나 여기서 말했던 지질 이런 걸로 인한 우리가 복합적인 향미들을 느끼기는 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온도가 어떤 영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다 써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르 샤틀리의 원리 같은 경우는 뭐 용해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는다는 말이에요. 막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노이스 휘트리 방정식은 뭐 어떤 고체 용해하고 약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물질을 확산을 잘 일으키거나 빨리 녹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온도가 있다. 온도가 일어나면 잘 녹는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다 이론들이 정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커피를 잘 녹이려면 일단 온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안드레 아이언만이라고 해서 이 바리스타 한국에서도 재밌는 시연을 많이 했었던 친구예요. 2017년 한국 그 WBC에서도 무대에서 로스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 진짜요? 시연 중간에? 네, 시연 시작할 때 로스팅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로스팅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버려요. 아, 로스팅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커피를 추출했어요? 지금 누오바 시모넬리 엠베서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 가끔씩 저희가 그때 블랙워터 이슈에서 책을 냈거든요. 책을 낸 거에 시연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이 사람도 온도를 측정을 해봅니다. 측정을 해서 온도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수율을 다 측정을 해보는데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올라갈 때는 크게 차이 없죠, 수율은. 그러네요. 근데 뭐 여기 98도로 올리니까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 온도, 아까 전에는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잘 녹는구나, 잘 녹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지만 이게 꼭 무조건 잘 녹기만 하는 건 아니겠구나,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두 번째. 맞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출할 때 아까 바리스타 하우스에서 이야기했던 거, 오히려 추출 속도도 바뀌고 그럼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편차가 보이죠? 이 수율의 편차들도 오히려 얘는 94도일 때 적어요, 사실은. 뭐 이게 엄청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는 사실 뭐 그렇게 차이 없다. 근데 뭐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맛은 다 완전 달라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 무조건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이 안에 이건 사실 엄청난 양이에요. 커피 20g에 거의 20%의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4g 정도죠. 그람수로 4g이면 엄청난 고농도인데 사실 맛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미량의 물질 농도로만 존재해도 우리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수율로 측정이 잘 되는 애들인데 맛에 별로 영향을 안 줘. 그러면 그건 못 느끼겠지만 아무리 작아도 온도 때문에 뭐가 잘 나왔어. 근데 그게 미량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향이나 맛에서 큰 지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도에 따라 관능이 크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성분의 수치적인 그것들은 똑같을지라도 맛에서는 달라요. 왜냐면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구성하는 성분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율로 녹아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뭐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는 산이 원래 뭐 온도가 높으면 잘 추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98이나 6도 정도로 고온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가 가수분해돼서 없어져 버려요. 되려 줄어들어.
확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온도만 갖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추출 온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출 온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저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뒷부분에 왜 그걸 관심 가져야 되는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건 란실리오에서 제작하는 이제 고성능 머신이죠. 아까 추출 온도를 바꿀 수 있는 머신이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에스프레소 익스트랙션 시오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룹 헤드에서 내보내는 물의 온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전대, 그러니까 서머 커플을 꽂아요, 바스켓 안에. 네. 최상단에 커피 위에도 꽂고 커피 속에도 꽂아요. 아까 데이비드 쇼머가 했던 방식 같이. 네. 그래서 추출을 해보니까 이건 실제 커피를 담궈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신은 온도를 이렇게 내는데 퍽은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퍽의 온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머신은 95도인데 어떤 거는 평균 온도가 되게 낮게 측정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평형 온도예요. 이게 뭐냐면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쉽게 빨리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은 18g 담았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22g 담았어요. 4g 커피를 더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온도로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흡수하는 물 양도 다르겠지만 추출되는 양은 최소한 36g 추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담는 양이 다르죠. 그렇죠. 늘어났죠. 네, 도식량이 늘어났죠. 열이 더 많이 뺏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실제로 이 계산만 했을 때는 네. 실제로 커피 퍽에서 추출되는 온도는 똑같은 95도로 머신 온도가 내려줘도 실제 추출되는 온도는 낮은 거죠. 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꼭 이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퍽이 좀 왜냐하면 많아. 이거는 가정이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걸 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95도 온도를 갖고 있는 물에 커피 퍽을 집어넣어야 돼요. 담궈놓고 평형 온도를 측정해야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움직이는 유체에는 이걸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념은 이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해요. 이해되시죠? 네.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에너지는 계속 주어지니까 이건 고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의 양만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거의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근데 커피 양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고 뺏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걸 말해줬는데 또 에스프레소의 역사, 아까 데이비드 쇼머가 이 상업용 커피계의 커피 천재라면 오타쿠의 일덕이라면 이 아저씨는 홈바리스타계 홈바리스타계 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 직업은 두부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두부 만들고 개 키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실험을 이 아저씨 때문에, 그러니까 VSD의 최초의 이 엠베서더 역할을 이분이 했고 이분이 거의 에스프레소의 모든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두부 만들고 개를 키우시면서 VST 엠버서더를 하신 거예요. 했고 이 그 전에 어마어마한 추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앤디 쉐이터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처음에 10몇 년 전에 커피를 처음 할 때 이 사람의 모든 글을 찾아 읽었어요. 그걸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번역해서 제 블로그에 다 남겨가지고 이 사람이 노가다 했던 걸 제가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길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텐데 모르세요? 지금 거의 은퇴해가지고 네. 거의 두부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직 거예요. 두부 그래도 뭐 두부는 그럼에도 현역이시네요. 불구하고 되게 최근에도 의미 있는 거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추출할 때 밑에 종이 필터 까는 거 있죠. 네. 이 아저씨가 원조예요. 아이스프레소 추출할 때? 네. 야 나는 이거 했더니 수율이 좋아지더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커피를 여태껏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오니까 이 카페올이라고 하는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종이를 좀 깔아가지고 추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추출이 빨라져요 계속. 이걸 종이만 깔았는데 왜 이렇게 추출이 빨라지냐? 스칸나우하고 친했으니까 스칸나우 책에 이 아저씨가 한 내용이 다 나와요. 라우야, 야 필터를 깔았더니 빨라지더라. 너도 해볼래? 스칸나우가 추출 수율을 막 재기 시작하면서 위에도 깔고 밑에도 깔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플레이어 보면은 막 이 위에는 퍽 스크린도 깔잖아요. 밑에는 종이 깔고 그 개념이 또 이 아저씨부터 나온 거예요. 대단한 분이네요. 이 아저씨는 건강상 문제로 종이를 깔았더니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또 잡소리가 길어져서 다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아저씨가 이런 걸 해봅니다. 남이 안 해본 거 하는 거 재밌잖아요. 쇼머는 안에 집어넣고 이 아저씨는 밖에 빼놨어요. 추출되는 온도를 한번 재보자. 아예 그냥 정말 그 추출해서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에스프레소를. 걸 해보자. 그래서 엄청 테스트를 합니다. 다 재요. 해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팅 보면 다 달라요. 시간 다 똑같죠. 도직량도 막 다 다릅니다. 뭐 샷도 추출되는 거 다 달라요. 근데 브루 레이시오를 갖고
온도는 다 기록을 했어요. 온도는 지금 화씨라서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되시지만 제가 요건 제가 다 이걸 갖고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저도 또라이죠. 이걸 갖고 이걸 만들어요. 이 그래프를 봐서 분석을 했으니까 재밌는 양상이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는 좀 지금 개념으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건 EBF라 그러는데 저희는 브루레이쇼라고 하면 1대2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도직량 대비 그러니까 산출량을 추출량을 퍼센테이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대1이면 100인 거고 문고 1대1로 추출하면 50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추출이 양이 시간 대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추출량이 많아지면 추출량이 많은 거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타이트한 리스트레토를 추출을 해요. 얼마를 때려 담는지 상관없이 그냥 시간에 물을 적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게 위쪽이 최종 추출 온도예요. 30초 때 온도를 잰 거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이트하게 추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적게 되는 거죠. 시간 대비. 그러니까 추출 최종 온도가 다 낮아요. 중간 온도도 다 낮죠. 근데 룸고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별 차이가 없어요. 초반 온도, 이거 15초는 초반 온도잖아요. 초반 온도랑 최종 온도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출량이 많으면 실제로 퍽한테 온도를 많이 안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왔어. 야, 친구야 룸고 먹을래? 근데 친구가 줘.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야. 내리자마자 바로 주는 거예요. 먹다가 혀 다리겠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리스타들은 알고 있어요. 이 추출되는 샷이 뜨거운지 먹기 편한지 괜찮은 온도인지 온도계를 안 재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온도가 바뀌죠. 추출 온도. 타이트할 때 열 에너지를 준 거랑 룸고 추출 때 열 에너지를 준 거랑 일단 온도 자체는 스트림 온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펴의 어떤 도직량이 같아도 추출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g 넣고 나 여기도 14g 넣었어. 근데 입자를 다르게 했어요. 얘는 달라지죠. 되게 굵게 하고 얘는 달라져요. 되게 가늘게 하고. 네. 그러면 얘 굵게 한 게 결국엔 온도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오는 컵 온도가 높아요. 지나갈 때도 당연히 재보면 높게 측정이 돼요. 동일한 온도 담고 동일한 시간에 추출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봅니다. 이것도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이거를 만드는 건 제가 직접 못 만들잖아요. 뭐 이것까지 어떻게 제가 만들겠어요. 헝가리에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또 오타쿠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쪽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갖고. 야, 씨, 내 거도 하나 만들어줘라. 페이팔로 돈을 보내고 배송을 받아서 헝가리에서 헝가리에서 다 갖고 와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어딜 재는 거예요? 가운데? 퍽이죠. 퍽을 담아요. 실제로 이거는 VS 바스켓이고 퍽을 담아서 퍽 안에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벌써 한 3, 4년 전에 만든 걸 거예요. 도직량에 따른 추출 유량 변화, 실제 추출 온도를 재봐합니다. 자, 이거 레퍼런스는 21g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 한번 하면 나올 텐데 요게 밑에 게 21g 넣고 추출 유량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방금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천천히 추출되는 거예요. 양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분쇄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19g 언더 도징을 한 거죠. 그럼 당연히 헤드스페이스도 많고 저항도 적고 추출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온도도 빨리 높아져요. 커피 양만 바꿨을 뿐인데 머신 온도는 어디 세팅했다고 되는지 93.5도인가 아마 여기 적혀있네요. 93.5도 세팅돼 있잖아요. 근데 추출되는 커피는 이 머신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들어온 메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머신 온도도 마음대로야. 추출된 타이밍에 따라서 0.1도 온도 조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0.1도도 힘들어. 1도를 세팅했지만 되게 타이트하게 추출하면 이보다 훨씬 더 낮게 추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머신을 이해를 하고 추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는. 아니 그러면 내가 93.5도에 세팅을 했어요. 우리가 1강에서 배운 것처럼 머신 온도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내가 지금 추출하는 거 다음 추출하는 거 똑같은 동일한 변수를 놓고도 93.5도가 아닐 수 있는데 심지어. 그렇지. 근데 지금 추출 온도를 봤을 때는 내가 도직량을 심지어 도직량도 그래 같다고 쳐. 분쇄도만 바꿔도 그렇지. 추출 온도가 바뀌죠. 추출 온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일정한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나머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와, 그냥 도직량도 동일하게. 여기 덕을 찾고 동일하게. 말해 줄까요? 디게싱 상태 달라지지 않나요? 디게싱도 달라지는데 그라인드 온도가 바뀌어도 얘도 달라지겠죠. 퍽의 평형 온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뒀을 때 뭐가 바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인더를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머신 온도만 주구장창 바꿀 게 아니라 맛이 이러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있겠네. 그럼 뭘 해야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온도 세팅을 하고 야 내 커피에 맞췄는데 오늘 사장님이 야 연해 4g 더 넣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뚝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확 그러면. 바뀌겠죠. 진하게 나오겠지. 네. 근데 온도는 추출 온도 낮을 거 아니에요. 향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나는 에스프레소가 여기에서 그냥 온도 높여서 이만큼만 변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그냥 진짜 이만큼으로 갈 수 갈 수 있다는 있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겠지. 야, 이만큼 리스테르토야? 그럼 온도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볼까? 그랬는데 원래는 온도 조절할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담고 타이트하게 추출된다고 이거 갖고 온도를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그렇게 온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 하지. 해보면 돼. 해보고 나서 결과가 제일 좋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안 해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혼자서 에스프레소 먹으면 저도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결과를 공유해야 됩니다. 제발. 아 내가 혼자 먹으면 내 혼자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앤디 쉑도 아저씨 보세요. 지금 2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은퇴 속도랑 그게 연결되는구나. 은퇴 속도. 치즈 속도 이야기하다가 은퇴 속도 이야기하다가. 은퇴 속도를 좀 줄이려면은 그렇죠. 그걸 같이 해야겠네요, 진짜. 당연히 같이 해야 돼. 그리고 혼자는 에스프레소는 과학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와도 네. 센서리 패널 모아놓고 에스프레소 주구장창 블라인드 테스트를 먹어보잖아요. 구별 못해요. 네. 너무 농도가 높아요. 근데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추출한 거다. 이건 이렇게 해서 추출한 거다. 해면 구별해. 맛으로 구별해. 그래서 에스프레소처럼 고농도의 음료는 그 맛만 갖고 하면 절대 구별 못합니다. 소주 트라이앵글레이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술 안 먹죠? 저는 잘 안 먹었습니다. 해보셨어요? 당연히 해보죠. 아, 못 맞춰요. 아. 한 잔 더 잘 먹잖아. 야 이게 이건가? 아, 이건가? 그치, 취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한 잔 더 먹을까? 아니지. 에스프레소도 똑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해보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접점이 나요. 혼자서 에스프레소는 향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골반에 갇혀가지고 먹잖아요. 네. 향 때문에 자기가 향을 못 느껴요. 갇혀. 이 향 문제가 많아. 이미 후각세포는 지쳤어. 네.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냥 미친 짓이에요. 밤 잠만 못 잘 뿐이지 데이터가 안 나와 관능적으로는. 그러니까 열린 공간, 환기 잘 되는 데서 여러 명이서 네. 같이 해보세요. 또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또 무슨 그래프냐면 이거는 물 흘리기입니다. 물 흘리기. 물 흘리기를 하고 안 하고 실제로 커피 추출 온도가 바뀌어요. 이거는 머신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란실리오 머신을 할 때는 퍼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란실리오 자료입니다. 블루라인은 퍼징 안 하고 추출했을 때. 실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퍼징을 하면서 측정해보는 거. 또 이거, 야, 우리 머신도 퍼징 앞으로 무조건 안 하다가 해. 3초, 아니야, 5초 해. 하고 아까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머신에 대해서 이게 잘 되는 머신이 있고 안 되는 머신들이 있어요. 퍼징하면 안 되는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퍼징하면 적게 안 되는 그런 머신이 그런 건 있고. 적게 해주면 되지. 그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머신도 있어. 근데 이 머신에서는 그게 차이가 주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자기 거는 해봐야 돼요.